대략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돈으로 환산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한 달에 간병비가 한국의 최근 기준으로 5,600만 원 정도 필요로 하고요. 예금금리 4%로 보면은요, 총 18억 원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을 늙게 만드는 습관 탑 8을 뽑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흡연과 음주였습니다. 하지만 3번부터 8번은요 다 비슷했어요. 수면 부족, 그리고 운동과 활동이 부족한 것, 가속 노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방법, 비싼 영양제가 아니고 비싼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천천히 나이 드는 법을 출간한 미국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강관리로 얻는 이득에 대해 잠깐 말씀해 드리면요, 제 93세 실제 환자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항상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이쁜 폴더를 옆에 이렇게 차시고요, 안녕하세요 닥터님 하면서 딱 점잖으시게 앉으세요. 겉으로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지만은요, 속 안에는 이제 전립선 암도 있으시고 심장 스텐트도 있으시고 인슐린까지 맞으시는 당뇨 환자세요.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멋지게 93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비결은 꼼꼼함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한 노트장을 주셨는데요, 프린트지가 아니고요, 손 글씨도 아니고요, 타이프라이터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겠어요. 탁탁탁탁탁,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이번 주에 관리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딱 써 있더라고요. 그 꼼꼼함이 있었기에, 그 젊음부터 시작을 하셨기에 그렇게 93세까지 복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준비하듯이 건강관리 잘 하시면은 앞으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실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느낌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돈으로 환산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한 달에 간병비가 이제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하신 분들, 24시간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한국의 최근 기준으로 한 5,600만 원 정도 필요로 하고요. 총 예금금리 4%로 가정을 해서 보면은요, 총 18억 원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비는 또 따로 추가하고요. 그래서 내가 평생 일해가지고 20억 벌었는데 그거 다 간병비로, 병원비로 다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어떤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직업적으로 은퇴한 것 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 관리했을 때, 은퇴할 때도 잘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20대, 30대, 40대, 50대. 안 그래도 40대, 50대부터 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요새 감사하게도 가속노화, 저속노화, 식단과 습관에 대해서 많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젊은 20대, 30대들도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내 생체 나이,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나이는 45세인데 건강 나이는 35세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검사를 한 거는 이제 무려 10년 전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가능한 거는요, 내가 얼마나 빨리 노화가 일어나는지 측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년씩 늙으면 정상이고요, 1년에 1.2, 1.3 올라가면서 점점 빨리 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더 천천히 0.8, 0.7 이렇게 늙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복리처럼 여러분들이 20세부터 0.7년씩 늙는다고 보세요. 더 오래 산다는 거가 장점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게 내가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이 열정을 끝까지 즐기면서 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노년내과를 하면서 많은 분들, 이제 80대, 90대 분들까지 많이 돌봐드리는데 참 안타까운 점들은, 제가 조금만 이분의 삶에 일찍 들어왔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제가 담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나이가 젊었을 때 시작하시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늙게 만드는 습관을 말씀드리자면, 유전학 검사를 통해서 내 생체 나이와 내 노화 속도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기술을 가지고 많은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해봤습니다. 어떤 습관들이 더 사람을 늙게 만드는지 아니면 젊게 만드는지를 평가를 했는데요. 가속노화 속도를 측정하는 이 스킬을 가지고
의학 저널에 순위를 매겼을 때 2, 3등을 다투는 JAMA라는 저널에서요. 2024년에 실렸습니다. 총 19가지 습관들 중에서 8가지 습관들 탑 8을 뽑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셨다시피 흡연과 음주였습니다. 하지만 3번부터 8번은요. 다 비슷했어요. 큰 허리둘레 치수, 높은 체지방, 높은 중성지방, 당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런 3번부터 8번에 나오는 요인들은요. 수면 부족, 식습관 관리가 안 된 것, 그리고 운동과 활동이 부족한 것, 이 세 가지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적으로 연구가 된 것들 중에서 이 습관들을 개선했을 때에 저속 노화가 됐다라는 연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가속 노화를 막는 방법을 보면은요. 예전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습니다. 아, 나는 등산을 하기 때문에 가속 노화를 막아. 아니면은 나는 이런 영양제를 먹기 때문에 감속 노화를 해, 저속 노화를 해 라고 주장을 했지만은요. 이제는 내 속도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습관을 통해서 가속 노화를 막는지 연구가 됐습니다. 참 재밌게도요.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미국의 30대의 엑시트를 먼저 하시고 돈을 좀 많이 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다시 재투자를 하면서 가속 노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방법을 얼리 엑시트를 하시고 자기 몸에 많은 투자를 하셨고, 그로 인해서 1년에 그분은 0.54년씩 늙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는 똑같은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조금 제한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3등을 보면은요, 데니엘 루이스라는 분은 35세 변호사입니다. 그분은 습관만으로도 0.7년으로 달성을 가능했고요. 또한 데이브 파스코라는 61세 남성분도요. 근육줄인데 그분도 47세의 건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비싼 영양제가 아니고 비싼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습관을 개선을 하면은 내가 점차 천천히 늙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뿐만이 아니라 시리즈로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식습관을 어떻게 하는지, 수면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습관들을 조금씩 더 개선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과 식습관은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르면 반복적이거든요. 하지만 운동이라는 습관은요, 참 재밌으실 거예요. 유산소 운동을 배우는 것, 그리고 무산소 근력 운동 배우는 것, 그리고 밸런스 운동 등등 스포츠, 골프, 테니스 여러 가지 습관들을 많이 기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자세에 대해서 제가 환자분들도 많이 도와드리거든요. 이제 저도 의대생으로서 의자에 앉아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한 직접 진료를 하면서도 의사로서 많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자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솔직히 앉아 계십니다. 앉아 있는 자세는 뭐 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하지만 그 앉아 있는 자세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없어지면서 무슨 질병이 생기는지 혹시 아세요? 허리가 망가집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척추관 협착증 있으시다고 해서 다들 MRI 찍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어디가 뭐 몇 번이 막혔다를 검사를 하고 싶으시고 이제 주사를 맞아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옆으로 가서 아버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를 하면서 엉덩이 근육이 정말 얼마나 없는지를 평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엉덩이 근육을 관리를 해드렸을 때 정말 놀라세요.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들으셨던 그 아버님이 더 이상 물리치료와 엉덩이 근육 운동으로만 해서 수술을 피하게 되셨어요. 또한 엉덩이 근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가슴 근육, 등 근육, 허벅지 근육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서 이제 대사를 맡기도 하거든요. 혈당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엉덩이 근육이 부족하고 모자르다 보면요,
혈당 수치가 많이 높아집니다. 당이 근육에 들어가야 되는데 복도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복도는 혈액 안을 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생기고 인슐린 증후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여러 대사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네, 잘못된 식습관, 이 노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요. 여러분들 혈당 스파이크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식사 후에 당이 올라가는 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혈당 측정기를 착용을 하고 버블티를 먹으니까, 와, 혈당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혈당 스파이크 말고도 이제 식후 지질, 대사도 중요합니다. 내가 식사를 하고 나서 먹은 지방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요. 2시간째 가장 피크고요. 4시간, 6시간째쯤 되면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8시간, 10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높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식습관이 내 노화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슨 내가 담배를 먹는 것도 아닌데 내가 술을 먹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좋은 음식이 건강을 해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음식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몸이 어떻게 이거를 해소를 하는지 내 대사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 나한테는 안 와. 식후 중성지방 올라가는 거? 나한테는 안 와. 이렇게 멋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후 변화들이 여러 번 나타나다 보면은요. 자그마한 염증들이 생깁니다. 그 자그마한 염증들이 일주일, 몇 달,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요. 점점 쌓이게 되면서 만성 염증이 생깁니다. 영어로는 inflamm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inflammation과 aging을 합쳐서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요. 이제 염증 노화라고도 생각을 하죠. 예전 롱제비티 학회 쪽에서는 이제 노화의 가장 주된 범위는 염증성 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떻게 어떤 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지도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식습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 그래도 저속노화 식단이 요새 많이 알려져서 참 감사해요. 예전에는 제가 지중해 식단 드세요 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음식인지 잘 모르셨는데 요새는 잘 아시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장내 미생물이에요.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게 유산균만 복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산균은 우리 장내 미생물의 오직 2에서 3%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발효식품을 먹어야 되고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어떻게 먹었을 때 좋아지는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추를 먹었을 때 상추를 좋아하는 유산균, 깻잎을 먹었을 때 깻잎을 좋아하는 유산균, 오이, 당근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많이 다른 문화에 있는 식품들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침 식사에 특히 여러분들 적용해 보실 수 있어요. 보통 저녁 식사로 하면은 한식이잖아요. 얼큰한 국물 땡기는데 아침에는 그래도 건강하게 먹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놀라, 여러 가지 씨앗류, 햄프시드, 치아시드 여러 개 이제 그릭 요거트에 넣으셔서 먹으시면은 참 건강해지겠고요. 발효식품 중에서는 또한 김치도 여러분 빼먹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사진 보셨을 거예요. 어떤 트럭 운전수 분이신데요. 한쪽 피부는 완전히 노화가 되셨고 한쪽은 이제 탄력이 탱탱하신 분인데요. 이 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자외선이죠. 이 자외선 노출이 계속되다 보면은요, 우리 피부는 노화가 촉진이 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겠지만 이제 선생님 저는 이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햇빛 정말 거의 안 보고 계속 실내에 살아요. 그런데도 이제 선스크린 발라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자외선은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적외선, 그러니까 햇빛을 받았을 때 따스함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 따스함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은 다 차단하셔도 되고요. 자외선 차단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 비타민 D는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시면은 따로 드세요.
어차피 피부 노화 만들면서 주름 많이 생기고 피부암 생기니까 비타민 D 드시면 됩니다. 제가 틱톡에 800만 구독자를 거느리시는 이제 멋있는 앤서니 윤이라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한국계 분이신데 미국에서 활동하세요.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나는 너무 여태까지 겉면을 건강하게 젊게 만드는 데만 치중했다. 이제부터는 좀 내면까지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 발언을 들으면서 저한테는 반대였거든요. 내과에서로 맨날 속만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딱 방에 들어가서 와, 이 아버님 정말 건강하신데요? 어머님 건강해 보이시네요? 라고 하는 거는 얼굴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피부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둘 다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블락 외에도 이제 콜라겐, 레티놀 이런 성분들 잘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3부에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스탠퍼드에서 팔로알토 올드머니 분들을 관리를 해드렸습니다. UCLA에 남아서 노년내과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굳이 스탠퍼드에 간 이유는요. 올드머니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돌봐드리고 싶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건강을 돌봐드리면서요. 여러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잘 들으시고 잘 설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돈 벌고 은퇴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똑같이 이제 건강 쪽에서도 잘 설계를 하셔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돈 많은 분들 많이 만나다 보면은요. 꼭 부러워하시는 게 하나 있으십니다. 건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건강이요. 남부럽지 않고요. 열심히 개선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피부 노화에도 저속 노화가 매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고 건강식단으로 식사하시는데 엄청 등산 좋아하시고 딱 햇빛에 너무 그을리셔가지고 주름 많으신 분들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은 좀 부럽나요? 건강하시지만 그래도 피부가 그러셔가지고 그렇게까지 부럽지는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 피부도 관리를 꼭 해줘야 되거든요. 솔직히 저는 좀 피부가 건성 피부라서 좀 타고났어요. 뭐 많이 바르지도 않아도 되고 여드름도 많이 없었는데 하지만 이제 역시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피부를 챙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거울을 보면은 좀 후회하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심플하게 루틴을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떤 것이 가장 과학적일까? 정리를 했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자외선 차단이고요. 두 번째는 보습이에요. 이제 자외선 차단이라고 얘기하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햇빛만 피하면 되겠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자외선을 차단을 함으로써 우리 피부에는 콜라겐들이 부식되는 것을 이제 막아주고 또 여러 가지 콜라겐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자외선을 생각하시면은 꼭 콜라겐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콜라겐에 연관되어 있는 거는 레티놀이거든요. 이제 아침에는 선블락을 바르고 집에 돌아와서 세안을 꼭 하신 다음에는 레티놀 나중에 바르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세안을 하고 나서 내 피부에 맞는 보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보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양롱병원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이제 욕창까지 관리하는 의사로서 흉터 상처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요. 수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습진이 생겨요. 수분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 아토피가 생겨요. 그런 것처럼 내 수분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도요, 정말 일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이제 보습제를 발랐어요. 근데 또 찐덕해. 어떤 거는 너무 빨리 증발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나한테 딱 맞는 보습제 찾으셔야 되고 샤워를 끝나고 세안이 끝나자마자 최대한 빨리 바르셔야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20대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30대부터 이제 피부가 많이 망가지게 되죠. 그 이유는요, 과학적으로도 맞습니다. 20대까지는 이제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피부를 보조를 하고 있는
스트럭처를 잡고 있는 물질들이 생성이 잘 돼요. 하지만 이제 30대부터는요, 이런 물질들의 생성이 더뎌지고요. 실제 연구로 보면은요, 콜라겐 생성은요, 이제 3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20대까지는 이제 나의 청춘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 30대부터 이제 일에 매진을 하시면서 불규칙적인 습관과 이제 스케줄을 소화를 하시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그것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가 피부에 많이 오고요. 또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내 볼에 있는 지방도 재배치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볼이 들어가고 더 늙어 보이는, 나이 들어 보이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네, 피부를 늙게 만드는 주요 요인은 꼽자면은요, 여러분들 유명한 뉴 잉글랜드 저널 메디슨에 실린 얼굴을 보셨을 거예요. 두 얼굴의 사나이, 그러면서 한쪽은 굉장히 노화가 빨리 오고 한쪽은 그래도 탱글탱글한 피부를 갖고 계신 트럭 운전자 분이십니다. 그분은 트럭 운전을 오래 하시면서 한쪽에 자외선 노출을 많이 받으셨죠. 자외선, 적외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적외선은 이롭습니다. 내가 햇빛을 받으면서 따스함을 느끼는 게 바로 적외선이에요. 그래서 그런 적외선은 우리 피부 속에, 근육 속에, 뼈 속까지 침투를 하면서 미토콘드리아를 촉진을 시키면서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외선은 정말 이로울 거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뭐 골프를 치는 것도 아니고 밭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침에 잠깐, 저녁에 잠깐 햇빛을 보더라도 자외선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아침에 일어나셔서는 선크림 바르시고 나가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피부를 늦게 만드는 다른 요인들을 보면은요,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술, 담배가 되겠습니다. 이제 과음과 흡연은 꼭 삼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먹는 식습관입니다. 요새 브이로그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탄수화물 끊는다. 탄수화물 일주일 동안 끊었더니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저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탄수화물을 끊는 것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니라 솔직히 초가공식품, 빵, 쿠키, 내가 요리를 안 했지만 바로 요리가 되어 있어서, 조리가 되어 있어서 내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차단했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초가공식품 많이 먹는 습관이라면 피해보세요. 자, 피부에 좋은 영양소를 꼽자면은요,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콜라겐 참 좋거든요. 이 콜라겐 펩타이드를 드시는 거예요. 일반 콜라겐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콜라겐이 도가니에 많으니까 도가니탕 먹어야겠다 뭐 그러시는 분들 꽤 있으신데, 그런 콜라겐을 그렇게 섭취하다 보면은요, 단백질을 다 분해해 버려서 아미노산으로 변해서 저희가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이제 콜라겐 자체를 그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콜라겐 펩타이드를 복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중에 많이 콜라겐 펩타이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콜라겐 펩타이드를 드실 때 이제 비타민 C와 같이 복용을 하시면 더 흡수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콜라겐 펩타이드가 동물 실험에서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했을 때 피부까지 전달된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콜라겐 그러는데 콜라겐은 왜 자꾸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콜라겐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건물을 지을 때 이런 뼈대가 있잖아요. 저희 피부에 뼈대가 되는 것이 콜라겐입니다. 뼈대가 약해지고 무너지면은요, 중력에 의해서 피부가 점점 내려오게 돼요. 그러지 않고 콜라겐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피부가 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잡아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피부과에서 받으시는 이런 레이저 치료도요, 대부분 이런 콜라겐을 촉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력을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글루타치온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죠? 미백 효과 있으니까요, 좀 까무잡잡하신 분이면 글루타치온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효과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세안과 보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 마치시고 이제 세안을 하실 때요, 나한테 맞는 이런 세안제 꼭 찾으셔야 되는데, 특히 바 소프, 비누는 좀 피해 주시고요.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오일 꼭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따로 제품 사용하지 마시고 손가락 끝에 있는 지문으로 어느 정도 피부가 잘
깨끗이 되기 때문에요. 다른 제품 쓰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비벼서 세안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세안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보습 꼭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보습제를 이제 화장대에다 놓느냐 아니면 화장실에 놓느냐 이건데요. 샤워 끝나고 이제 세수 끝나고 얼굴에 수분이 좀 남아 있을 때 바로 즉시 10초 안에 여러분 보습해 주셔야 합니다. 보습제로서는 호호바 오일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추천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레티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레티놀이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있고 레티노익 애시드, 그래서 저희 의사들이 처방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레티노익 애시드를 여드름 때문에 처방을 좀 해줬지만 제 자신에게 시도한 거는 이제 몇 년이 안 됐거든요. 좀 듣기에 생소하고 왠지 후기를 보면 따갑다고, 그래서 하지만 저도 이제 매일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티놀은 피부의 탄력을 담당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꼭 레티놀 바르시고요. 주의사항으로는 이제 레티놀이 햇빛과 닿게 되면은 피부가 검게 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밤에 바르시고, 만약에 사용해 보셨는데 얼굴이 따끔거리면은 더 소량으로 사용해 보시고요. 주의사항으로서는 임산부나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 꼭 피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얼굴에 세균이 안 나게 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안을 하는 목적은 얼굴에 있는 먼지나 찌꺼기를 씻어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핸드폰을 좀 자주 닦습니다. 얼굴에 많이 갖다 대기도 하고요. 또한 밖에 나가서는 얼굴 절대 만지지 말고, 세 번째로는 잠을 잘 때도요, 똑바로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머리에 붙어 있는 먼지들이 내가 옆으로 잤을 때는 피부에 닿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세균들이 피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요새 피부과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가격 때문에 입문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가성비 높은 두 가지 시술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레이저 시술인데요. 점, 비립종, 그리고 편평사마귀, 이런 피부 질환을 위한 레이저는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톡스고요. 이제 보톡스의 가격도 많이 내렸죠. 그래서 저도 여기 눈가에 주름이, 여기 이마에 좀 주름이 생겼는데, 이런 주름이 생기기 전에도 미리미리 보톡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름 예방하기 위해서 주름 보톡스 맞으시는 것도 가성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또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 내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혼자 건강해서 혼자 잘 먹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습관들 잘 연마하셔서요,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남들에게 전해주시고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똑같습니다. 제가 혼자 알아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 같이 건강해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천천히 나이 드는 법 한번 펼쳐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you